삼킴은 입에서 인두를 거쳐 식도를 통해 위까지 음식물을 통과시키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삼킴장애는 인지적, 운동적, 신체적 손상 등을 원인으로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까지 음식물이 전달되는 과정에 이상이 생겨 음식을 삼키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삼킴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킴은 구강 준비기, 구강 운반기, 인두기, 식도기 총 4단계로 진행됩니다. 구강 준비기입니다. 구강 준비기는 음식 덩이를 형성하는 단계입니다. 턱과 혀의 좌우 전후 회전 운동과 저작 과정을 통해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타액과 혼합하여 삼키기 쉽게 음식 덩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구강 운반기입니다. 음식 덩이가 잘 형성되면 입안의 압력과 혀의 움직임을 통해 음식물을 입천장으로 밀어 올리며 인두 쪽으로 내려 보내지게 됩니다. 다음은 인두기입니다. 음식 덩이가 목에서 식도로 일순간으로 운반되는 과정입니다. 연구개가 후방 거상이 되고 후두덮개가 덮어져 기도를 보호하고 음식 덩이가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식도기입니다. 음식 덩이가 식도에 들어가 위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과정이며 연동운동과 중력을 통해 위로 운반됩니다. 정상 삼킴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삼킴장애가 생기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삼킴장애가 생기면 음식물이 식도를 통해 위장까지 못 가고 폐 또는 코로 넘어갑니다. 이것을 흡인이라고 합니다. 삼킴장애는 여러 문제점들을 발생시킵니다. 이번에는 정상 삼킴과 삼킴장애의 삼킴 과정 영상을 보고 삼킴장애로 인해 생긴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처럼 정상 삼킴은 음식물이 깔끔하게 식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강기 단계에 이상이 생기면 혀의 움직임이 느리고 음식덩이 형성이 안 되며 입안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 삼킴 전에 잔여물들이 기도로 넘어가 흡인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인두와 식도 사이에 위치한 윤상인두근에 충분한 이완이 일어나지 않아 다량의 음식물이 성대 근처로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윤상인두근의 불충분한 이완으로 인해 삼킴 후 잔여물이 남아 흡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킴 장애로 인해 구강과 인두 쪽에 잔여물이 남으면서 흡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삼킴 장애는 왜 발생하게 될까요? 이번에는 삼킴 장애 발생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킴 장애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외과적 수술, 근육병, 외상성 뇌손상, 퇴행성 질환, 머리, 목 부위 종양, 노령, 치매, 소아마비, 뇌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고 특히 뇌졸중으로 인한 삼킴 장애는 검사 방법이나 정의에 따라 다르지만 27에서 50%로 발생합니다. 또한 삼킴 장애는 흡인성 폐렴을 포함한 호흡기계의 합병증과 매우 관련이 있으며 그 외에 영양 불균형, 탈수, 체중 감소, 기도 폐쇄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폐렴은 뇌졸중 후 사망 원인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그럼 삼킴 장애가 발생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삼킴 후 자주 기침을 하고 사레가 들립니다. 가래 끓거나 그렁거리는 목소리 또는 쉰 목소리가 납니다. 젖은 목소리가 나고 삼킴과 함께 통증이 동반됩니다. 삼킴 장애가 생기면 관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사 시 바로 앉기입니다. 이 자세를 유지해야 음식의 이동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식도로 원활하게 이동합니다. 그리고 턱을 가슴 쪽으로 당겨줍니다. 이 자세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식도로 넘어가기 수월하게 해줍니다. 마비 쪽으로 머리 돌리기와 마비가 안 된 쪽으로 머리 기울이기 자세는 음식물이 기도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식도로 넘어가기 수월하게 해줍니다.
맨델슨 기법은 의식적으로 식도 개방 시간을 연장시켜 삼키는 동안 많은 양의 음식이 식도로 들어가게 도와줍니다. 시행 방법은 엄지와 검지로 목젖을 잡습니다. 힘껏 삼키면서 목젖이 제일 위로 올라갔을 때 2초간 엄지와 검지로 유지시켜줍니다. 목젖의 유지를 풀어줍니다. 음식을 삼킬 때마다 위 과정을 반복해줍니다. 음식의 형태, 양을 조절 또는 변형을 하여 안전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여 비디오 투시 삼킴 검사 결과에 따라 개개인에 맞는 음식의 형태와 양을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이 어려움이 있는 경우 고형식을 변형해서 먹어야 합니다. 첫째, 구강에서 음식덩이 형성과 구강에서 식도로 이동이 어려운 경우. 둘째, 인두기의 근력이 약화된 경우. 셋째, 구강기에서 인두기로 이동하는 과정에 협응력에 저하가 있는 경우. 유동식의 경우 묽은 액체를 먹을 때 폐로 쉽게 흡인이 되어 흡인성 폐렴을 유발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삼키기 위해 점도에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면 안전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개인의 삼킴 능력에 따라 점도를 변형시켜 먹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각 단계별로 점도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고형식 퓨레 단계는 푸딩과 같이 거의 씹을 필요가 없는 점도 단계입니다. 다음은 기계적으로 변형된 단계인데 잘게 다진 연한 고기, 바나나와 같은 부드러운 과일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다음은 발전된 단계인데 견과류, 생야채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드러운 음식이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식 단계로 모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단계입니다. 유동식은 묽은 점도, 넥타 정도의 점도, 꿀 정도의 점도, 숟가락으로 떠야 하는 점도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점도 증진제 사용법 영상 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점도 증진제는 액체 또는 고체 음식물에 첨가하여 점도를 증진시켜 음식 섭취를 용이하게 도와주는 특수 의료 용도 식품입니다. 점도 증진제는 음식의 점도를 증진시켜주고 원래 음식의 맛을 보존해줍니다. 그리고 적절한 영양소,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점도 증진제 사용법과 각 단계별 점도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물, 주스, 우유 등 액체 식품 100ml에 점도 증진제를 권장 사용량에 따라 넣고 용해될 때까지 30초간 신속하게 저어줍니다. 신속하게 저은 후 식품에 점성이 생길 때까지 1, 2분 정도 기다렸다가 부드럽게 저어 섭취합니다. 단계별 점도 차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ml 기준으로 1g을 섞으면 토마토 주스 정도의 점도가 형성됩니다. 2g을 섞으면 꿀 또는 스프 같은 점도가 형성이 되고 3g을 섞으면 요거트 같은 점도가 형성됩니다. 점도 증진제를 사용하실 때 영상을 참고하여 개개인의 삼킴 능력에 따라 단계별로 나누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점도 증진제 사용 및 중단 여부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결정하여야 하고 제조사마다 사용법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제품별 사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꼭 처방받는 것이 아니라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점도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어 음식에 첨가 후 오래 두지 말고 바로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삼킴 장애가 무엇인지, 흡인이 일어나지 않기 위한 보상 기법은 어떤 게 있는지 알기 쉽게 배워보았습니다. 장애인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제주 지역 장애인 보건의료센터가 함께하겠습니다.